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의 만윤진만 박찬준 기자입니다. K리그 프리뷰 2탄입니다. 2탄에서는 우승 구도. 네, 뭐 우승 구도라고 하는 것도 없고 전북, 울산 중에 누가 낫냐 네. 이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되게 요상하게 그러니까요. 치열하게 뭐 우승팀이 바뀌고 그랬는데 올 시즌에는 그냥 뭐 어떤 팬 뭐 전문가 할 거 없이 전북 아니면 울산 이런 양강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전력이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랜만에 썰전 구도를 하겠습니다. 네. 전북, 울산 중 누가 우승 차지하냐인데 네. 뭐 좋습니다. 전북 담당이시죠, 울산 담당이잖아요. 네. 얘기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전북은 네. 타이틀을 지켜내기 위해서 울산은 진짜 이번에야말로 우승을 위해서 겨울에 진짜 경쟁적인 영역을 펼쳤거든요. 네. 진짜 역대급 겨울 이적 시장이었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진짜 기성용까지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 일단 그게 아니더라도 이것만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전북부터 보겠습니다. 겨울 일단 이적 시장. 네 2019 시즌 K리그 MVP인 김보경이 전북으로 갔습니다. 울산 선수였죠. 대박이었죠. 이 선수가 이제 가장 큰 빅사이닝으로 보이고 K리그 알짜배기 경남의 쿠니모토, 뭐 제주에서 뛰었던 오반석, 포항 시내 이수빈, 그리고 수원 센터백 구자룡, 안양공 육수 조규성을 차례로 영입을 했습니다. 네. 다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벨트비크 그리고 무릴로 외국인 선수를 보강하면서 로페즈, 문선민, 신영민의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 전체적인 스쿼드를 보면 측면 공격 이 두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약해진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전체적인 포지션에 약간 긴장감 불어넣을 선수를 영입한 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전북 늘 했듯이 네. 폭풍 영입 들어갔고요. 네, 울산 더 주목해야 됩니다. 더 많이 영입했어요. 네. 김보경 믹스. 저는 이 두 선수 빠지면서 울산이 무너질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더 좋은 선수들이 들어왔습니다. 네. 뭐 김승규, 박용호, 김창수 등이 나갔지만 네, 윤빛가람, 네. 고명진, 김기희, 정승현, 조현우 전현직 국가대표들입니다. 네. 여기에 비온 존슨이라는 네덜란드 리그 득점 상위 출신의 거물 웨인도 들어왔고요. 여기에 블루드래곤. 이청용이 들어왔습니다. 올 줄 사실, 몰랐어. 네, 진짜요. 저는 이청용은 여름에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김보경 대체자가 없다는 게 울산의 유일한 약점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네. 이청용 데려오면서 정점 찍었습니다. 네. 믹스 뭐 이런 선수 나간 게 그냥 이청용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워낙 양팀 스쿼드가 좋아서 네. 베스트 11 꼽기도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전북부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예상 베스트입니다. 예상이죠. 예. 네, 절반 이상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멤버가 워낙 좋아서 진짜. 예. 네, 일단 골키퍼는 송범근, 그리고 그 스포백은 김진수, 홍정원, 김민영, 이용이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중앙 미드필더 2명은 이수빈, 손준호가 유력하고 2선은 이승기, 김보경, 한교원, 그리고 최전방은 벨트비크가 일단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이수빈으로 22세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고 로페즈, 문선민 자리에는 한교원, 이 돌격대장 한교원밖에 없잖아요. 네. 또 오른쪽은 이제 한교원인 것 같은데 왼쪽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겠지만 이승기가 조금 앞서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무릴로보다는. 그렇죠. 네. 아직 무릴로가 검증이 안 된 만큼. 그리고 최전방 같은 경우에는 벨트비크가 약간 그 떡대가 있으니까 이제 파워풀한 걸로 초반에 좀 나서겠지만 이동국, 조규성이 언제라도 그 선발을 깨찰 수 있는 그런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포백과 골키퍼는 뭐 작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게 바로 전북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벨트비크는 전북 네. 오기 전부터 사실 여러 에이전트들이 좋은 선수라고 저한테 영상을 보여줘서 알고 있었는데 네. 사실 영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뚝배기 유형은 아니에요. 달리기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이걸 전북이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의외로 그게 측면이 약한 부분을 뚫을 수 있는 네. 의외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도 좀 싶긴 한데 일단은 멤버마다 역시 화려하네요. 좋죠. 네. 울산 더 화려합니다. 울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침에서 3백 카드를 좀 실험하긴 했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포백이 좀 어울려 보이는 팀입니다. 실제로 포백으로 좀 전환했다고 하고요. 골키퍼는 조현우고요. 왼쪽부터 데이비슨, 불투이스, 정승현, 김태환. 백업이 윤영선, 김기입니다. 위에는 고명진, 윤빛가람이고요. 네. 2선에는 이청용, 이상원이 이제 22세 쿼터에 해당되고요. 네. 김인성 오른쪽 지키고 주니어가 존슨보다는 먼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원두재가 중앙 쪽에서 고명진, 윤빛가람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해서 뭐 3백을 오가는 카드로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윤영선, 김기 백업이란 말에 그냥 띡 오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아니 전북이 항상 수비 라인을 국대로 깔았는데 네. 이번에는 울산이 못지않게 해놨습니다. 데이비슨 백업은 박주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근호도 대기하고. 맞아요. 이 팀 뭐야. 네. 양팀 다 지금 뭐 베스트 11만 봐도 어마어마한데 네. 전북 장점부터 먼저 꼽아보죠. 장점 아주 많습니다. 이거 맞죠. 오늘 방송으로 안 끝나요. 3부로 해야 돼요. 3부작. 다큐멘터리 3부작. 스쿼드만 보면 이제 풍부한 원톱 자원.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나와서도 약간 무게감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원톱이 있습니다. 맞아. 작년 같은 경우는 김신욱이 중간에 중국 가면서 맞아요. 뚝 떨어졌어요. 어. 네, 그래서 울산에 뒤집힐 뻔했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 영입했고 맞아요. 올림픽 대표 원톱을 배치를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 두 명 다 동시에 투입할 수도 있어요. 조규성도 투톱 가능한 자원이죠. 네, 밑에 한 명 내려와서 그 장신 투톱을 박을 수도 있는 그런 그 스쿼드를 구축을 했고 약간 측면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로페즈 문섬이 빠지면서 스피드나 시원시원한 맛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중앙 라인을 보면 어우, 네, 창의성은 울산보다 나아 보입니다. 나이 모입니다 진짜. 쿠니모토의 탈압박, 뭐 김보경의 리딩, 손준호와 이수빈의 약간 뒷공간 커버. 이게 약간 조합을 잘 이룬다면 작년에 울산처럼 김보경, 뭐 믹스, 박용우처럼 조합을 잘 이룬다면 어느 팀과 대적해도 부족하지 않은 중원 싸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김보경, 쿠니모토가 잘만 되면은 네. 이전에 아침을 먹었던 김보경, 이재성 그 듀오 그쵸.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포백은 무조건 이 전북이 최고인데 최근 4시즌 연속 전북이 최소 실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3시즌엔 그 이를 통해서 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제 K리그가 5점 원칙 따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실점을 덜하는 팀이 승점을 따낼 확률이 높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공격이 좋은 팀은 경기를 이기지만 수비가 좋은 팀은 리그 우승을 한다. 맞아요. 전북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전북이야 뭐. 울산 장점은 역시 밸런스 아닐까 싶어요. 밸런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북 같은 경우는 측면 쪽에 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울산은 공격, 수비, 측면, 중앙 어느 한쪽에 쏠리는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백업들도 다 풍부해요. 뭐 공격 쪽에 주니어 비욘존스 있고 허리는 뭐 국대급이에요. 백업이 이동경, 이근호, 신진호입니다. 아, 이동경도 있구나. 네. 네. 그러니까 말 다 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귀하다는 중앙 수비진은 불투이스, 정승현, 김기희, 윤영선이에요. 그냥 이대로 국대 가도 상관없는 라인이기 때문에 네. 심지어 풀백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울산의 장점은 전체적으로 밸런스라고 좀 보고요. 경기 운영을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요. 때문에 기술 좋은 선수들도 많고 때문에 이제 경기 중 전술 변화나 여러 가지 상황 대처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울산 쪽이 전력이 좋다고 좀 보거든요. 아, 얘기 들어보니까 울산 괜찮네. 네. 단점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감독 이야기 일단 빼자고. 감독 나올 이야기는- 뻔했어. 네, 그건 나중에 하고 네. 저부터 좀 먼저 네, 얘기를 하면은 해주시죠. 전북은 역시 측면이죠. 계속해서 뭐 만 기자도 얘기하는데 네. 전북의 장점은 역시 로페즈를 중심으로 한 측면이었거든요. 인정. 측면을 잘 뚫고 크로스 때려넣고 거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게 전북의 방법이었는데 이게 확실히 약해졌어요. 한교원을 빼고는 전문 윙어가 없고요. 무릴로도 데려온 에이전트 말에 의해도 킥이 좋은 선수들이에요. 사실 K리그에서 잘하는 윙어들은 스피드 돌파거든요. 빠따도 좋고 이런 스타일인데 무릴로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좀 저도 약간 의문이 있고요. 물론 중앙 쪽에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이 선수들이 만약에 원하는 대로 뭐 티키타카를 하든 아기자기한 뭐 창의성 있는 플레이로 밀집 수비를 뚫어내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할 시에 만약에 한교원까지 없다고 치면은 활로로 뚫어줄 선수가 전혀 없어요. 의외로도 고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는 것도 전북의 약점이거든요. 물론 최보경이 물론 센터백 자리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최보경이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겼지만 네. 손준호, 정혁은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때문에 공격 쪽에 지원을 잘해줄 수 있는 선수지 뒤에서 쓸어줄 수 있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역습 한 방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지난 요코하마전 기억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상대 3톱이 올라오는 동안에 전북이 측면이 약해졌기 때문에 좌우 윙백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얼마나 잘 커버해주냐 핵심인데 그거를 못 해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물론 센터백 자원이 좋긴 하지만 의외로 역습에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얘기 듣다가 설득당했어요. 예상 프리뷰에서 바꿀까 울산으로. 일단 울산 단점 저도 해야죠. 공격해야죠. 중원 라인입니다. 이제 예상 베스트만 보면 이론상으로 볼 때는 고명진, 윤빛가람이 이제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 팀이 완벽했을 경우, 예를 들어 빌드업이 완벽하거나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70% 가져갈 수 있을 때는 두 선수가 빛날 수 있어요. 예쁜 축구하잖아요, 두 선수 모두. 근데 이제 중원 힘싸움으로 갔을 때는 이 선수들이 뭐 체격적으로나 맞아요. 예, 파워 부셔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박용우처럼. 그런 만큼 중원이 약간 맞아요. 생각보다 약해질 수 있고 또 그 조현우 선수나 뭐 김태환이나 불투이스 같이 약간 빌드업에 최적화된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현우가 분명히 발도 안 좋은 만큼 뻥 찰 거란 말이에요. 윤빛가람 주면 돼요. 윤빛가람까지 가는 과정도 약간 좀 매끄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 리바운드 볼, 그 떨어진 세컨드 볼 차지하는 데서 울산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고 측면도 이청용이 가세하면서 뭐 창의성, 뭐 스피드가 늘어날 수 있지만 오른쪽이 저는 오히려 약점이다. 오른쪽이 최대 강점이기도 해요 울산에. 근데 반면
너무 읽혔어요.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김태환, 김인성이. 그냥 스피드만 있는. 그냥 스피드만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약간 단순한 플레이를 주로 하는 만큼 여기가 오히려 좀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김태환, 김인성이 네. 김도훈 감독의 미들맨이라고 생각했는데 약점이 오른쪽으로 될 막으면 수도 돼. 그렇죠. 약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약점 될 수도 이청용은 중앙으로 왼쪽에 둔다면 중앙 쪽으로 이동할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오른쪽만 막으면 돼 이거 됩니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럼 키플레이어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전북의 이승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승기. 네. 네, 이승기가 사실 그 주연은 아니에요. 약간 신스텔러 같은 느낌인데 어느덧 전북 8년 차입니다. 네. 와, 신인상 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최근에 3연패 기여를 했고요. 약간 로페즈는 문선민이랑 달라요. 스피드가 있는 선수도 아니고 뭐 김보경처럼 부술 수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부드러움 측면에서는 이승기 따라올 선수가 많이 없어요. K리그 이니에스타 아닙니까? 이니에스타예요. 네, 볼 터치, 뭐 패스 감각. 작년에 뭐 약간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도 4골 5도움 했거든요. 근데 약간 8골 8도움, 뭐 10 정도 찍어준다면 전북이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건 이승기가 그만큼 해줘야 된다는 얘기기도 해요. 만약 이승기가 이 정도 못 해주면 전북은 말한 대로 맞아요. 네. 창의성 결여, 뭐 이선에서 문제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조규성 같은 경우도 챔피언십에 보여준 이란전 중거리 슛 같은 거 초반에 팍팍 터뜨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도 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고 전북도 조금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침에서 일단 골은 넣었죠. 네. 저는 일단 이청용은 너무 당연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김보경이 지난 시즌 울산에서 차지한 역할이 정말 절대적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뭐 만들기도 하고 마무리까지 다 했었는데 윤빛가랑 고명진을 데려오긴 했지만 이 두 선수는 3선용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2선에서 등을 지는 플레이를 못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2선 스타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조금 울산이 왜 김보경 자리를 안 채우지 그랬었거든요. 네. 이청용이 큰 힘이 될 겁니다. 예, 이청용은 김보경보다는 마무리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창의성 면에서는 대등하고 낫고요. 돌파도 더 나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유형의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보다 저는 주목하는 선수가 원두재랑 이상원입니다. 젊은 선수들. 네. 이청용의 에이스라면 두 선수가 울산 대권의 키를 쥐고 있다고 보는데 네. 원두재는 전술의 열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명진, 윤빛가람은 같이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도훈 감독의 성향상 무조건 수비적인 선수들 텐데 원두재가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백과 4백을 혼용할 때 키가 되는데 지난 시즌 박용우가 그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근데 원두재가 박용우보다 실수가 적은 편이에요. 박용우는 실수가 좀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두재가 잘해준다면 울산 미드필더가 더 강해질 수 있고요. 이상원이 22세 그 룰에 해당되는 선수거든요. 울산 공격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사실 지난 시즌 이동경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네. 이상원이 단순히 스타팅만 채운다면 울산 지난 시즌보다 공격이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상원이 잘해준다면 지난 시즌보다 나머지 멤버들은 더 좋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원이 공격의 키를 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김도훈 감독도 이상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앞서 언급했지만 양 팀 가장 큰 변수 감독입니다. 야, 이거 셀프 디스를 해야 되는데 이 모라이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승을 했음에도 약간 팬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네. 신뢰가 있나요? 신뢰. 근데 최근에 또 3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브라질 이적설. 진짜 뜬금없었어요. 네. 네. 바스코 다가마 이적설, 뭐 에이전트까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뢰를 조금 더 낮춘 것 같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김상식 수석코치가 큰 역할을 했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시즌 끝나자마자 뭐 유학길에 오른다 고민을 했었잖아요. 물론 잔류를 했지만. 네, 잔류를 했지만 근데 이제 그것도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모라이스 체제가 좀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 자리가. 뭐 선수랑 모라이스 감독의 어떤 그 불화설도 몇몇 선수가 나왔었잖아요. 이 부분이 전북이 만약에 성적이 좋지 않으면 제가 한번 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뭐 울산만 조금 좀 뭐 고민을 했다고 하지만 전북도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모라이스 감독이 과연 채워줄 수 있을까? 선수는 채웠을지언정 모라이스 감독이 작년 선수들이 약간 갈증을 해결해 줬을까? 그런 좀 고민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모라이스 감독이 네.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외신에서 또 크게 나왔잖아요. 자네티 때문에 메시가 인터미란 갈 것이다. 이런 인터뷰 하는 거 보면은 네. 나름 그래도 네. 이 사람이 그래도 이름값은 있었네. 그런 그치. 생각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네, 이력서 보면 뭐 인터밀란 뭐 이런 데 있는데 그러니까요. 뭐 네. 장난 아닙니다. 네, 코치로 있었다는 네, 거. 그렇지.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네, 김도훈 감독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네. 울산이 우승했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K리그 전체 파일에 의해서
울산이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도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왔는데 이 타이밍에서 우승을 하지 않으면 울산도 만세를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도훈 감독이 더 잘해줘야 되고 김도훈 감독이 울산의 우승을 이끌었으면 진짜 바람이 있거든요. 근데 김도훈 감독이 항상 승부처마다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요. 그렇죠. 모든 뭐 저희가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댓글에 항상 나옵니다. 쫄보 축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김도훈 감독이 전술상으로 저희도 이제 사석에서 얘기를 하거나 뭐 들어보면은 전술상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소극적인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우승을 위해서는 승부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승부처마다 무너졌어요. FA컵에서 대구한테 졌었죠. 네. 지난 시즌 막판에 또 전북한테 무너졌죠. 챔피언스리그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승부처에서는 한 번쯤 과감해져야 돼요. 그게 성공하면은 본인도 아마 맛을 들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주 재미가 있네. 그렇기 때문에 김도훈 감독이 저는 한 번쯤 과감한 승부수로 울산을 한 번쯤 좋은 성적으로 이끌었으면 좀 바람이 있어요. 올 시즌 감독 그 커리어에 있어서도 약간 인생 시즌이 돼야 됩니다. 네. 멤버는 우승 못하면 안 되는 멤버예요. 네, 김 감독님 잘 들으시고 잘해 주십시오. 예. 네. 그래서 지금 누가 우승할 것 같냐? 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뭐 저는 이제 전북 다른 안으로 굽어야 되는데 승리도 습관이란 말이 있지만 우승도 습관입니다. 지난 6시즌 중에 5시즌을 전북이 우승을 했어요. 이 팀 보면 2009년, 2011년 역대 최고의 팀이라고 불리는 그 팀에 비해서는 뭔가 이 전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위닝 멘탈리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말도 안 돼요. 위닝 멘탈리티가 클럽하우스에 그냥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2009년부터 전북에서 뛰는 이동국이 버티는 한 선수단이 감독이 흔들릴지언정 선수단이 흔들릴 일 없어 보이고요. 작년에 약간 울산이 따라잡히는 거 보고 약간 좀 선수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경각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시즌 초반부터 치고 올라갈 거다. 전북이 조금 큰 차이로 생각보다 우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변수가 많잖아요. 그쵸. 저는 이 변수가 울산 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변수. 일단 시즌이 짧잖아요. 네. 울산이 앞서 제가 언급드린 대로 밸런스가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승점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시즌이 짧아진 만큼 이 부분이 울산한테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저는 지난 시즌 막판에 무너진 게 올 시즌 내내 야, 또 당할 거야? 또 쓰러질 거야? 라는 선수들이 서로 으쌰으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울산이 올 시즌에는 대권을 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듭니다. 보자고요. 네, 뭐 이거 뭐 저희끼리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얘기를 하고요. 네. 일단 두 팀이 내년 아침 두 자리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자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먼저. 네, 저는 포항이요. 포항. 지난 시즌 후반기 좋았던 거 그대로 유지해놨거든요. 네. 물론 완달성 공백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포항 조직력이라면은 지난 시즌 기세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영준 제인데 그래서 의미 있습니다. 저는 서울. 저는 오히려 전북, 울산 사이에 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파전 양상. 가장 베스트 11이 안 바뀌었고 감독 그대로고 조직력은 전북, 울산 그 위에 있다. 서울이 오히려 대권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의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상방체제로 예상을 합니다. 네, 상위 스플릿 간단하게 한번 네. 찍어볼까요? 저는 울산, 전북, 포항, 서울, 강원, 상주 보겠습니다. 상주 미네 계속. 네, 강원 다크호스입니다. 네. 강원 지금 올 여름 많은 선수 데려왔잖아요. 김승대, 임채미, 공무열. 여기에 김병수식 축구가 지난 시즌 예고편이었다면 네. 올 시즌 완벽한 다크호스 될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저는 강원, 상주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북, 울산, 서울, 강원, 포항 여기 5팀이 갖고 나머지 한 팀은 수원. 네, 담당 구단이어서 그런 것도 조금 있지만 그 상주, 대구보다는 수원 전력이 조금 더 위에 있다고 봐요. 그 작년에 FA컵 우승을 통해서 팀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다잡혔다는 거, 그리고 타가트 최근 6경기 2경기 3골, 제가 물어오른 득점력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두 팀에 없는 어떤 그 약간 그 스피릿 같은 게 있다는 점에서 6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만찬이 1, 2부로 나눠서 지금 K리그 개막 프리뷰 해봤거든요. 네. 우리가 좀 구체적인 순위 뭐 예상해봤지만 축구공 둥굽니다. 그렇죠. 네, 올해 네. 변수 투성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이제 댓글로 욕은 먹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K리그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좋아요. 예. 예, 나이 40 다 돼갖고 너무 설레기도 하고 왜냐면 70일이 너무 길었어. 예, 여자친구가 70일 동안 안 와. 놀러가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부디 이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서 저희 체면을 살려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시즌 어떻게 될지 예상해보시면서요. 네. 댓글 달아주세요. K리그가 개막을 했지만 해축도 계속 할 거니까요. 아이템도 추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요. 좋아요.